선거 전에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지금 시간이지 않습니까? 당장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면은 여론조사가 완전히 사실 깜깜이가 된다라고 보는데, 자, 중요한 거는 현재 그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몇몇 회 여론조사에서는 뭐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격차를 줄이고 있다, 뭐 한 자릿수로 들어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자로 이제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에서 나온 것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49%고요, 김문수 35. 그리고 동아일보는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34.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양쪽에서 다 11%가 나왔고요. 자,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역시 또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일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는 극우 결집 효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한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 어차피 뭐 대통령 될 건데라는 그런 안도감에서 굳이 뭐 할 필요 있냐 이런 것도 좀 의지가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왜 이런 식으로 격차가 좁혀지는가? 각자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좁혀지길 바라는 사람은 그 여론조사를 기획이든 공작이든 만들어서 이제 뿌렸는데, 예. 이게 이제 유권자들에게 널리 퍼져서 아 실제 좁혀지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듯이 그럼 실제 뭐냐 지금 네. 조사 한번 다 해보자라고 해서 최소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1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10% 이상의 차이가 더 크게 날 것이냐 아니면 좁혀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딱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돼요. 신규 변호사나 저나 뭐 우리가 이제 투표장에 갈 때 지금 화가 더 나서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향의 국민들이 많으냐, 예. 아니면 야 김문수 이제 따라붙었으니까 우리도 꼭 가서 이재명과 초박빙 승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민심이나 유권자들의 생각이 강하냐, 요거 질문해보면 대충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굳이 내 정책 성향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물어볼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3자의 그렇죠. 관점에서 지금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자가 훨씬 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어제부터 사전투표 하자, 투표율 높이자, 이러니까 저도 막 신이 나는 거는 예. 이제는 투표율 게임이다, 모르겠다, 뭐 표차가 어떻게 나든 그거 모르겠고 투표장에 가서 다 찍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오히려 선거운동 방식이 이기자가 아니라 투표율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자, 뭐 어떤 의미냐, 결국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훨씬 크고, 예. 국힘이 표의 결집을 통해서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장까지 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투표하는 그 사람의 수가 더 중요한 상황인 거지, 지금의 여론조사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여론조사를 더 안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예. 전 여론조사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예. 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투표는 무조건 할 거고, 투표는 네. 저는 좀 목마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겠죠. 뭐 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탄핵의 본질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 때 레거시 미디어가 기여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뉴미디어가 기여를 한 게 많습니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 소위 말해서 윤석열 시대를 옹호하고 감싸주고 범행을 은폐하고 했던 게 레거시 미디어의 민낯이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검찰의 민낯을 포함해서 사법부, 대법원의 민낯까지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저렇게 여론조사 열심히 해가지고 보수 지지층들에게 우리 투표하러 가자,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저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노력이 좀 애달기는 한데, 결과 열어보면 저는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시민사회, 우리 그 응원봉을 들었고 시민주권 시대를 표방했고 윤석열 시대를 끝장내자라고 나왔던 그 뉴미디어에서 소통하는 그 일반 시민들이 이번에 얼마만큼 투표장에 나가서 이 지금 기득권들과 이 윤석열 시대를 응징하는지는 저는 개표를 해보면 저는 확연히 다른 게 나타날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 윤석열 시대를 확실히 마감하고 내란을 응징하겠다는 주권자들의 의지와 열정에 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 각각의 시민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 시대를 앞으로 정권교체만이 목표가 아니라 정권교체에서 압도적 응징의 힘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 숫자로 어떻게 말할 것이냐, 전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 그리고 수치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저 여론조사로만 봐도 5대 4대 1이에요. 50대 40대 1로 지금 나타나는 건데,
결과적으로 투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5대 4대 1이 아니라 55대 35대 5로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투표 결과 해보면요. 저는 격차가 10에서 20% 차이가 전 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네.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난 투표하러 가지 마라 안 와도 이기겠다 이게 아니라 압도적 응징을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전 투표장에 더 나아가서 전 압도적인 결과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 네.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내부 관계자 입장에서도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저희는 절박한 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 3 운동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이재명 후보에게 3표를 더 주십시오. 아직 네. 3표가 부족합니다. 이런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부 동의하는 바는 이 양당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분명히 이제 투표장에 들어가게 되면 결집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것이 미디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좀 믿지 못하는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패널로 나가고 있는 방송들이 있는데 예. 이 방송들이 뒷부분의 설명이라든지 어떤 가짜 뉴스 같은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다고 합니다. 라고 종결을 짓는 방향으로 예.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라는 것도 있고 이번에 재국민 투표율이 거의 79% 가까이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국회에서 미국 교포분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직접 만나서 이틀 전에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 동포들이 79%의 어떤 투표율이 있다고 해서 이게 낙관이 아니다. 이전에 계시던 그 이민자분들 중에는 그 연령대가 높고 보수화되신 분도 많다. 이 얘기는 뭐냐? 결집력이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좋은 신호로만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일환에서 지금 이제 제가 기자단들을 모시고 현장 유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자단들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는 거 아니냐. 선거운동이라고 보이는 게 마치 반대하는 입장, 또 중도의 입장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축제의 모습, 춤만 추는 모습만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7일이 남았기 때문에 더 경계하고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압도적 승리라는 말이 참 듣기는 좋은데 또 우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도적 승리니까 뭐 내가 안 나가도 뭐 이기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나. 그래서 뭔가 좀 해이해지거나 좀 투표를 포기하는 이제 네, 이런 그 부분 부분이 맞는 때문에 것 같아요. 네. 염려를 하시는데 저는 언어를 바꾸면 된다고 봐요. 압도적 승리가 어떤 식으로 아니라 바꿔야 압도적 진압. 압도적 아. 응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회초리를 때리러 주권자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맞는 이거는 말씀입니다. 예. 민주당의 승리라는 거는 반사이익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이 내란을 일으키고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이 정치꾼들에 대해 가지고 내 한 표가 주권자의 회초리다. 그 회초리를 들고 다니시면 돼요. 선거운동할 때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압도적인 진압, 압도적인 응징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전 국민들이 내 한 표가 의미가 있고 이 한 표가 어떤 승리로만 귀결되는 게 아니라 저 정말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 취급을 했던 저 세력들에 대해서 응징하고 진압하는 그 효과가 있다. 저는 압도적 진압, 압도적 응징이라는 표현으로 남은 선거 기간을 보내면 어떨까? 그래서 예. 저희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유세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투표하는 조기 대선이 아니라 내란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 간의 이 선거다, 싸움이다. 예, 싸움이다. 그렇죠. 그래서 헌정을 수호하겠다는 민주 세력에게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유권자가 판단하는 이런 이제 이번 투표에 대한 이제 인식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 다 맞는 말씀이고요. 김무순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 이런 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좀 이성적 논리적 접근이고 예. 지금 국민들이 지금 표현하는 방식은 내가 이번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내 표를 찍지 않으면 내가 국민이 아니다. 주권자가 아니다. 이런 의식이 매우 강하고 오히려 이번에 지난 주말에 좀 따라붙는다 이런 이야기하고 나서 걱정을 엄청 하면서 예, 그렇죠. 질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새끼도 큰일 났네. 이것도 큰일 났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전국적으로 정말로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서로 카톡을 하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찍을 거 너 지금 누구하고 갈 거니 아니니
이러면서 실제로 제가 제 폰을 이제 그 폰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010-8596-0073 번호를 하나 개통을 했고 아예 공개를 했거든요. 예.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엄청나게 저한테 문자가 들어오는데 이거 이래야 됩니다. 저거 저래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걱정이 되는 수준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나서서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믿고 이재명을 믿고 하는 것과 달리 내가 나서서 주인이 돼갖고 이걸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 다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또 미국 그 예를 들어 뉴저지 같은 데서는 뭐 당신이 표를 찍으러 갈 때 그 더운데 보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도 내가 영주권 가지고 표 찍으러 가서 진짜 한 표 찍을 때 눈물이 났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지금 79%가 되는 거라고요. 예. 79.몇 %의 투표율. 그러면 딱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야 이제 투표율이다. 좋다. 투표율로 끝장내자. 뭐 이기고 지고는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75%를 넘기고 80%까지 갈 거냐. 투표율로 올인하자라고 하니까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 또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부는 조작된 게 있으니까 기뻐하지 말고 투표율로 우리는 아예 하자. 그럼 투표율을 높이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 걸 사람, 야 5만 방자하니까 투표율 왜 당신 민주당 높이느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운동으로 가자라는 것이 국내 해외 동포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일종의 이제 SNS나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투표율 높이기 운동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압승의 기반이 잘 다져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서- 좀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박근혜 탄핵과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그렇죠. 탄핵 때는 검찰과 언론이 주도해서 우리 촛불 시민들이 뒤에서 좀 백업을 했다라고 친다면은 이번 윤석열 탄핵은 레거시 언론과 오히려 검찰이 방해를 했는데 국민들의 주권, 그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시민사회가 이끌어 나와서 이건 탄핵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뭐 내란성, 뭐 두통, 내란성, 뭐 탈모까지. 식도염, 뭐 탈모부터 해가지고 온갖 지금 질병들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의료비도 많이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만큼 힘들었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또 주권을 행사하는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죠. 그러니까 전 이번에 윤석열의 내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친위 쿠데타적 시도였는데 지금의 이 선거라는 것이 우리가 주권자로서 주인됨을 행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빼앗길 뻔했던 그 주권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번에 그 선거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한 표 한 표는 다만 그 한 표가 아니라 정말 이 끔찍한 생각을 했던 이 내란 잔당들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는 그런 생각을 대한민국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한 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주권자의 시간이다.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려왔던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아무리 외쳐도 언론이 써주지 않고 검찰이 듣지 않았던 그 답답함을 한 번에 해소하는 전 주권자들의 시간이다. 이렇게 명명한다면 저는 한 표의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제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가 시민의 조직된 힘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힘이 구체적으로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엄청 열심히 한다. 박찬긴 부대변인이 죽기 살기로 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후보보다 더 열심히 나서야 한다는 이런 열기가 단 한 번이라도 생긴 적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후보들도 국민의 이런 위대한 실천력에 엄청나게 놀라고 있고 감동하고 있다. 저는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투표장에 가서 실제 투표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예측 부르다. 예. 다만 투표율은 역대급을 한번 올려보자. 80% 넘으면 물론 역대 최고치는 아니지만 지난 십몇 년 동안 있었던 대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 가보자라고 운동을 지금 열심히 펼치면 기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예. 이 투표율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근데 지금 국회 주변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제 행동들을 보자면 이 빌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유세 현장의 빌런도 있지만 부정선거론을 다시 들고 나오기 시작했고 요거 구호들을 국회 주변에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사전투표
국가 예. 좋지 않다. 우리는 사전투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민심을 흔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는 투표율을 낮춰서 우리 지지 세력들만 모으자. 중도나 조금 생각하고 있는 해석지대의 사람들은 반기하도록 만들자. 이런 게 전략적으로 나오고 예, 있는 예.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투표율 무엇보다 중요하다. 꼭 참가해 주셔야 된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서로 의견이 안 모이잖아요.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할 모양인데 그 반대 저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니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된다고 공약을 내건 사람이 사전 투표 하겠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